안녕하세요. 국내 야구와 일본 야구 전문가 야구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요미우리의 야마사키 이오리는 현 시점 센트럴리그에서 포심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선발이다. 패스트볼 구속은 140kmh 중후반대로 빠르다고 하긴 어렵지만 각도와 릴리스 포인트의 미묘한 차이로 상대 타자를 꾸준히 속여낸다. 슬라이더와 커브, 그리고 간헐적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으면서 직구 마이너스 변화구 타이밍 교란에 집중한다. 초반엔 힘있게 들어가지만 경기 중반 이후 투구수가 90개를 넘어서면 포심 구속과 각이 약간씩 무뎌진다. 이때부터는 변화구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피장 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4차례 등판에서 평균 6이닝 내외로 책임졌고 헛스윙 유도 능력만큼은 탁월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주자를 누적시킬 때 변화구 중심 승부가 과해지며 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점수차가 좁혀질수록 타자들이 빠르게 대응하며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된다. 히로시마 타선의 단타 위주 접근에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여러 타자가 몰아치는 순간 결정적인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 요미우리 전체 마운드는 선발 이후 승계주자 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마운드 효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팀 전체 흐름이 급격히 바뀔 소지가 있다. 히로시마의 오세라, 다이치는 올 시즌 내내 직구 중심 피칭이지만 단조로운 볼 배합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포심 구속은 140kmh 중반으로 평범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 공략하는 경기 초반과 달리 투구수가 누적되면 변화구 비중이 높아진다. 직구 마이너스 슬라이더 마이너스 커브 조합이 심플하고 결정구가 읽히기 시작하면 상대 타선이 공격적으로 대응해 장타 허용이 급증한다. 최근 등판 4경기 중 2경기에서는 꾸준히 6이닝 이상을 소화했으나 피안타 관리가 실패한 날엔 조기에 무너지는 패턴도 반복된다. 볼넷 억제력은 준수하지만 투구수 80개를 넘기면 힘 빠진 공이 높게 형성되며 이 구간에서 점수를 대거 내주는 흐름도 쉽게 목격된다. 요미우리 타선의 OPS 0.700 언저리, 팀 타율 0.29의 빈약함과 비교하면 큰 실점은 피할 수 있으나 경기 후반 집중력이 저하될 경우 주도권을 쉽게 넘길 수 있다. 히로시마 마운드의 뒷문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위기 상황에서 끈질긴 승부 근성이 빛을 발한다. 이번 매치는 선발 2명 모두 이닝 소화 능력은 평균 이상이지만 힘이 빠지는 중반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공통점이 명확하다. 야마사키 이오리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변화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오세라, 다이치는 단순한 볼 배합이 반복될 때 타선에 노출된다. 양팀 불펜 모두 최근 피칭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경기 초반 실점 시 체력 부담이 빠르게 누적된다. 히로시마의 경우 팀 타율과 출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후반 마운드 집중력이 요미우리보다 앞선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부 승부에서 히로시마의 안정감이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니치의 야나기 유야가 마운드에 오르면 경기 초반 직구와 커터 체인지업 조합으로 정교한 투구를 펼친다. 포심 평균 구속은 리그 평균 수준이지만 구종의 분포와 존 활용 능력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경기 초반에는 제구가 살아있어 볼넷 허용률도 극히 낮다. 하지만 투구수가 80개를 넘는 순간부터 투구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포심 의존도가 급격히 치솟는다. 이 구간에서는 타자들이 빠르게 타이밍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며 뜬공이 늘어나는 특성이 뚜렷하다. 실제로 최근 4차례 등판에서 56이닝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피안타와 볼넷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자 출루 시에는 스트라이크를 잡으려다 포심이 높은 존에 몰리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헛스윙 유도 비율 자체는 우수하지만 포심 구사율이 오르면 타자들이 방망이를 적극적으로 내며 단타나 뜬공 타구로 연결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실점 직후에는 침착하게 땅볼을 유도하는 등 위기관리 노력이 보이나 템포가 느려지고 경기 전체 흐름을 내주기 쉽다. 주니치 입장에서는 이닝 중반 이후 특히 6회 이후의 피칭 집중력이 이 경기의 관건이다. 야쿠르트의 요시무라 코지로의 피칭은 140kmh 중후반의 직구를 기본으로 슬라이더와 커터,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초반에는 강한 승부욕과 빠른 템포로 삼진을 정립하는 유형이지만 4이닝이 지나면서 변화구의 제구력 저하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5이닝 이상 소화하는 상황에서는 볼넷이 늘고 변화구가 복판에 몰리면서 장타 허용 가능성이 커진다. 결정구를 놓쳤을 때 한 번에 무너질 여지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타선이 공격적으로 맞서오면 풀카운트 승부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 공략하지만
변화구가 높게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경기 중후반 주자, 누적 상황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시무라의 투구수가 80개를 넘어갈 때부터 경기의 균형추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결은 양 선발 모두 5이닝까지는 경기 흐름을 단단히 쥐고 가지만 이후부터 각자의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주니치의 야나기 유야는 6회 이후 급격히 단조로워지는 투구 패턴, 그리고 높은 포심 의존으로 타자들에게 타이밍을 내줄 여지가 있다. 반면 야쿠르트의 요시무라, 코지로는 변화구 위주의 구사에서 볼넷과 장타 허용 위험이 시시각각 도사린다. 두 팀 모두 불펜 등판 간격과 체력 부담을 안고 있지만 초반 운영 안정성에서는 주니치가 한 발 앞선다. 결국 한 번의 집중타나 실책이 전체 경기의 판도를 결정질 공산이 크다. 승부는 6이닝 이후, 즉 불펜 운영과 선발 체력 관리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며 주니치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신의 하야카와 타이키의 빠른 템포 피칭은 올 시즌 들어 일본 프로야구 투수진 중에서도 확실한 신선함을 선사한다. 특히 13이닝 동안은 스트라이크 존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의 비율 조절이 일품이다. 평균 직구 구속이 145km에 이르면서 슬라이더가 묵직하게 들어올 때 타자들이 헛스윙을 유도당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스트라이크 존 양 끝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제구력과 득점권 상황에서도 낮은 쪽 제구를 고집하는 스타일이 실점 억제에 직결된다.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실투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볼 카운트가 깊어져도 단호하게 스트라이크를 빼앗아내는 강단은 하야카와만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닝이 거듭될수록 커터,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의 템포로 끌고 온다. 한신 불펜은 시즌 중반 들어 피로 누적 없이 주요 필승조의 1이닝 소화가 전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특히 하야카와가 5이닝만 무난하게 넘기면 후반 실점 억제력이 리그 최상위권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다. 요코하마의 잭슨은 포심과 스플리터라는 양날의 검을 내세운다. 올 시즌 들어 스플리터 의존도가 무려 45%에 달하는데 13이닝은 이 조합이 위력적으로 통한다. 문제는 4이닝 이후 스플리터 각이 무뎌지면 포심 마이너스 스플리터 두 구종에만 집착하는 단순한 구사 패턴이 타자들에게 읽히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한신 상위 타선이 최근 컨택 능력과 성구안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중반 이후 장타 허용 리스크가 유난히 커진다. 특히 잭슨은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반복적으로 스플리터만 승부구로 고집하는데 볼넷 허용과 장타 허용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패턴이 뚜렷하다. 실점 직후에는 외곽 낮은 코스 공략만을 고수하는데 이 변화 역시 읽히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요코하마 불펜은 최근 등판에서 연이은 소모로 피로가 누적됐고 주요 자원 모두 직전 경기에서 실점 혹은 장타를 허용했다. 선발이 6이닝을 넘기지 못하면 불펜이 힘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매치는 한신의 빠른 템포와 하야카와 타이키의 다채로운 구종 운용이 요코하마 타선에 확실히 압박을 줄 수 있는 구도다. 하야카와는 경기를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며 득점권 위기에서도 끈질기게 낮은 코스 승부로 실점 억제에 탁월하다. 반면 잭슨은 스플리터 의존 패턴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라 한신 상위 타선이 중후반 집중타로 경기를 뒤집을 여지가 많다. 불펜 소모와 등판 밸런스 면에서도 한신이 확실히 우세하다.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지만 중반 이후 한신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신 승과 언더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특히 후반부에서의 마무리 능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라쿠텐의 고자 타츠키는 경기 초반부터 투구의 경직성이 뚜렷하다. 포심 평균 구속은 140km/h 초반에 머물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까지 4종 구질을 사용하지만 핵심 결정구의 힘이 떨어지는 점이 분명하다. 실제로 슬라이더 구사 빈도가 1, 2이닝부터 지나치게 높아지면 제구가 애매해져 한복판 실투가 자주 나온다. 이때 상대 타자들은 예측 가능한 투구의 적극적인 스윙으로 응수하며 빠르게 주자를 쌓는 장면이 반복된다. 주자를 허용한 뒤에는 볼넷과 연속 안타, 템포 저하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닝별로 봐도 3회 이전 실점 비중이 높다. 특히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노출 빈도와 힘겨운 풀카운트 승부가 장타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불펜 조기 소환이 상수처럼 따라붙고 이 흐름이 팀 전체 투수 운용에 부담을 키운다. 세이브의 다카하시 코나는 묵직한 포심 평균 140km/h 중후반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기본축으로 잡는다. 경기 초반엔 힘으로 밀어붙이며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듯 보이지만 카운트 싸움이 길어질수록 포심 의존도가 증가하고 슬라이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볼카운터 분리로 내몰린다.
주자 출루나 득점권 상황에서는 피칭 템포가 느려지고 볼넷 이후 힘만으로 승부하려다 재고 붕괴가 자주 나온다. 특히 4회 이후 구속 저하와 함께 실투 및 하드히트 허용률이 올라가며 56회 대량 실점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잦다. 헛스윙 유도 능력은 중상급이지만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이 높고 한순간에 23타자 연속 출루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점수가 크게 오갈 가능성이 높다. 고자 타츠키는 13이닝에 타자들의 예측 가능한 노림수에 자주 당하고 슬라이더 노출에 따른 장타 리스크가 후반 불펜 운용까지 압박한다. 다카하시 코나는 초중반 안정감은 있지만 46이닝 구간의 9위 하락과 재고 불안이 한 번에 몰려오며 대량 실점이 잦다. 두 팀 모두 선발 투수들이 일찍 흔들릴 경우 불펜 투수들이 평소보다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고 연투와 피로 누적으로 후반 대량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상 오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야구다나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